1990년대 IMF가 난 후에 많은 실업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본인은 사업 같은 거는 하지 않았고 중국에 한번 가야 되겠다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가 어느 날 이렇게 신문을 이렇게 보니까 중국의 보따리 장사 참여하실 분 모집해갖고 신문에 크게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 당시에 여행사를 하고 있었어요. 여행사들이 그런 걸 잘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이것저것 설명도 듣고 첫 번째 북경으로 출발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분도 그렇고 그 물건을 가지고 한국에 중국 왔다 갔다 하려면은 배로 움직여야지 많이 갖고 가지. 배낭에다가 조그맣게 몇 개 집어넣고 해봐야 돈벌이도 안 되고. 그런 그분은 일찍부터 페리가 이제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세월호 알죠? 네. 세월호처럼 큰 배예요. 아. 그래서 한 600명 정도까지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를 타고 설명을 많이 듣고 또 물건 같은 것도 처음에는 내가 한 몇 번은 같이 그냥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그 사람들이 물건을 한국에서 지금은 그런 거 없지만은 그 당시에는 물건을 가지고 북경까지 갑니다. 북경이고 또 어디야 천진 두 군데로 북경을 제일 많이 갔다 왔는데 북경에 가서 그 사람은 여행사 대표로서 단연간 여행사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중국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값싸게 가격을 아주 할인받아가지고 사람들을 보통 한 20-30명 많으면 50명까지 끌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아직까지 살아있지만은 나는 못 만났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이제 50만 원인가 처음에 제가 회비로 내고 그 회비는 50만 원의 회비에는 백값, 숙박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나 물건 같은 거 예를 들면 내가 중국에 가서 이런 볼펜을 판다 그러면 볼펜이고 뭐고 이게 다 가지고 가야 돼. 다 가지고 사가지고 도매로 사던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든지 그거를 사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사람들마다 각자 아이템이 틀려요. 어떤 사람들은 그 주얼리 있죠? 주얼리라는 게 이게 목걸이 이런 걸 얘기하는 거, 귀걸이 이런 거, 여자들 팔찌 이런 거를 또 준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각자 틀려. 손수건이라든가 생활용품 준비한 사람도 있고 그때 보통 가방이 저 냉장고에 한 반 정도 됐습니다. 크기가. 그 정도 들어가는 가방에다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가방에서 그 물건을 자기가 팔려고 하는 물건을 가지고 가서 나는 그때 여행사 사장을 처음 만났어요. 그 여행사 사장이 양주동 박사라 그러던가 좀 학구파야 생긴 게 여러 얼굴이 갸름한 게 좀 학구파로서 아주 동작이 빨라요. 머리가 빠르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한 50명 정도 가서 거기서 숙박하면서 거기 호텔하고 연결을 해갖고 호텔에 가면은 북경 호텔인데 식당이라던가 또 식당이 아니더라도 큰 장사할 만한 그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돈 주고 빌렸는지 자세히 모르겠으나 그 당시에는 한국하고 중국하고 한중 수교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중국 사람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도 중국으로 진출하자, 대륙으로 진출하자.
이제 그러한 생각으로 많이들 갔어. 어중이 떠중이 뭐 관심 있는 사람, 그 관심 없는 사람은 갈 필요 없는 거고. 그래서 그때 이 여행사 사장이 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50명이 가서 숙박하면서 여자들도 몇 명 있어요. 여자들도 많지는 않지만 한 8명 정도 참석했어요. 근데 여자들은 많이 뭐 장사하고 거리가 머니까 많이 안 가지만은 그래도 참석한 여자들이 매번 참석할 때 한 5~6명씩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는 뭐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 드신 분도 좀 있고 대부분이 이제 고령자들이죠. 뭐 젊은 사람들도 30~40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뭔가 좀 중국에 와서 떼돈 벌겠다는 어떤 희망을 갖고 사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지만은 그래서 거기서 몇 시간 동안 장사하고 하여튼 뭐 한 반나절 장사했어요. 한 아침에 시작하면 점심때까지 시작하고 그 다음 날인가 또 며칠 하루 이틀 후에 또 거기서 또 장사를 또 했어요.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그 광고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금방 신문에다가는 광고 안 하고 뭐 전단지 같은 걸로 호텔 앞에다가도 붙이고 여기저기다가 한국 상품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근방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어 하여간에. 걸어댕기기가 복잡할 정도로 오지는 않았지만은 많이 왔어요. 많이 와서 또 거기 여행사에서 기획하는 게 싸게 팔아야지 장사가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많이 와서 그 물건을 많이 샀어요. 물론 물건을 팔아서 그 물건을 가져간 사람이 갖게 되는 거예요. 수입이 우리나라 돈으로 뭐 5만 원이고 3만 원이고 10만 원이고 물건을 갖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이 또 거기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저기 북경에서만 장사하는 게 아니라 천진으로도 옮기더라고. 천진은 뭐냐? 그 뭐 메모를 하실 분은 있어요. 천진은 그 천진 가는 배가 지금도 있습니다.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네. 갔는데 하룻밤 동안 가는데 천진에서 내려서 버스를 타든지 기차를 타든지 그 북경으로 가야 돼요. 북경 가는 시간은 내가 볼 때는 1시간 반 내지 2시간이면은 천진하고 북경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여행사 사람이 머리가 굉장히 좋아. 그래가지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장사하러 따라다니는 사람이 한 50명. 적을 때는 40명, 40~50명씩 항상 댕겨. 근데 이제 젊은 사람 반, 나이 드신 분 반이에요. 여자들도 몇 명 있고. 그래가지고 천진에서 장사를 또 한두 번 하고 철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천진하고 북경에 가게 되면은 그 북경 그게 북경이 뭡니까? 만리장성이 아니라 천안문. 천안문. 천안문 이제 궁궐 같은 거지. 이제 그런데도 나도 구경하고 그 앞에 천안문 앞에 또 먼지가 날리고 그러는데 거기가 무슨 돗대기 시장 같은 데야. 그래서 그 구경 잘하고 천진에 가서는 또 하루인가 이틀 묵었어요. 내가 기억이 안 나 어디서 묵었는지. 오래돼가지고 거기에 묵게 되면 이제 서로가 처음에는 섭섭하고 서먹서먹하고 그렇지만은 한 몇 번 만나면은 또 친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장사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뭐 돈 벌어보겠다고 온 분들도 있고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온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도 갔다 오고 그 다음에도 또 한 달 후에 또 북경으로 또 출발하고 그래서 북경을 내가 여러 번 갔어요. 그래서 북경에 그 천안문 들어가서도 구경하고 구경할 만한 건 구경 다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런 계획이 안 돼 있고 없지만은 그 당시엔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또 어딜 갔냐면은 뭐 내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 북경하고 천진만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그분이 어디로 또 발을 뻗치냐면은 산동반도로 네. 산동반도를 가자 그래서 내가 산동반도도 따라갔어요. 네? 아, 이제 근데 그때도 한 4, 50명 왔어. 한 5, 60명 왔어. 5, 60명 와서 그 사장하고 나하고 또 방을 같이 쓰고 뭐 이것저것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노력을 하는 사람이야. 어떻게 하면은 이 IMF에 그 실직된 사람 또 사업한 사람들을 끌고 다니면서 또 중국 구경도 시키면서 장사도 시킬 것인가 아이디어맨이야. 그래서 천진 호텔 빌려가지고 장사도 하고. 그런데 이제 언젠가 기억은 안 나지만은 이 사람이 산동반도 요거 보세요. 네, 산동반도. 산동반도 끝이 위해시가 있습니다. 네. 이 위해시가 우리나라로 얘기를 하면은 한 2리 됩니까? 부산이나 굉장히 큰 데입니다. 근데 이거 연태에 대해서 좀 메모를 좀 해주세요. 조선족들이 많이 살아요. 어디? 조선족. 어디? 연천? 아니 저기 연태. 위해. 아, 위해. 위해하고 연태는 위에 있는데 그 위에에서 1시간 반 정도만 가면은 또 버스 타고 가면 위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은 이 사람이 위해를 좀 댕기더라고. 위해가 제일 큰 도시고 그리고 이제 위해는 또 한국 사람들이 좀 많이 살아요. 그 당시에 또 위해 와서 사업을 해야 됐다고 아예 주소를 옮겨갖고 중국 쪽으로 달라붙은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큰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많은 성과를 거느리지 못했지만은 그다음에 청도에서도 청도. 했지만은 나는 청도에 가보진 않았어. 청도에서도 했다 그러더라고 사람이. 그다음에 연태에서도 하고 그리고 연태도 그 위에처럼 중국 사람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 조선족들이 많이 살아요. 그리고 또 청도에도 조선족들하고 조선족들하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장사도 많이 하고 그때부터 그렇게 하는데 산동반도를 나는 추천하고 싶다. 추천하고 싶은데 내가 이제 산동반도에 지금 현재 그 10개 항로가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10개 항로가 원래 처음에는 근데 이거는 주특일 거야. 원래 처음에는 동인천역에서 다 출발했어요. 그런데 2023년 말이 아니면 24년 봄에 그러니까 금년 봄이지. 금년 봄에 요거 쓰세요. 송도 아시죠? 인천 송도. 인천 송도요. 송도시. 인천 송도 신국제 여객터미널이라는 이름으로 거기 그 터미널이 완공이 됐어요. 몇 년 동안 공사를 한 다음에 해가지고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하여튼 그 금년 봄부터 본격적으로 그 중국 사람들도 많이 오고 우리가 아주 때를 잘 맞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시는 분이 그 신국제 여객 터미널이 지금 뭐 거대한 건물인데 1층에서 표고통거 사고 4층에 올라가서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이제 보통 동인천역에서 출발은 낮에 한 1시부터 점심때부터 시작해서 표를 사가야 돼요. 거기서 사가지고 오후 4시 5시 되면 배에 탑니다. 그런데 이제 산동반도 가는 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송도 신국제 여객터미널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위해 가는 거는 아침 8시에 중국에서 입항합니다. 차가. 그럼 일주일에 배가. 몇 번 왕년? 일주일에
일주일에 3번 3번 3회 운행. 3일 운행합니다. 아, 3일 운행하는데 비행기표를 사고 거기서 기다렸다가 오후 한 4시 되면은 사람들이 지겹잖아. 밤에까지 어떻게 기다립니까? 밤에 출발하는데. 그러니까는 한 서너 시쯤에서 들어가게 해요. 들어가면은 그 배가 다 있죠. 방이 있잖아, 방. 그게 숙소야, 숙소. 거기에 들어가서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뭐 저녁 점심도 싸갖고 오는 사람은 싸갖고 오고 또 거기 들어가면 식당이 있어요. 그런데 식당. 내가 볼 때는 최소한도 저녁은 먹어야 되지 않겠는가. 마시는 것도 있어요. 마시는 거. 그럼 술 마시는 거. 양주. 때가. 그런데 이제 내가 볼 때는 그 이런 거 댕기는 사람들이 술 마시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 물론 그래요? 술 마시는 사람이 있는데 아, 저녁은 자기가 저녁마다 도시락 싸갖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 집에서 저녁을 점심을 먹고 오는 사람이 많고요. 저녁 때는 그 배 안에 식당이 있어, 뷔페 식당이. 식당에서 술도 팔고 오면 거기서 먹어야지 뭐 또. 거기서- 그래서 돈을 아끼려고 아, 도시락 싸는 사람도 있죠. 도시락 싸는 그 당시에는 도시락 싸갖고 댕기고 그런 사람은 많았어요. 돈이 좀 심각하니까. 돈을 아끼려고. 아끼려고. 그런데 사실 그게 뭐 아끼는 거라고 볼 수는 없고 도시락 싸갖고 오면 돼, 집에서. 아, 도시락, 김밥이라던가. 네, 그런 이제 그렇게 해서 밤 10시 22시니까는 밤 밤 10시에 10시. 출발합니다. 연식 출발해요. 10시에 출발합니다. 아. 근데 위에 한 3번 위에 쪽으로 3번 출발합니다. 3일. 3일이면 위에 쪽으로. 그러니까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 그다음에 그러면 내가 이거 이따가 여기 인솔 위원장 네. 정 위원장한테 이걸 준다고. 네. 그러니까는 속도라는 데가 어디냐? 아까 속도 네. 위에 밑에 속도도 아주 조용한 도시예요. 큰 도시가 아니라 그 속도가 구경할 게 많아요. 네. 누구야 진시황의 군대가 거기까지 점령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이제 믿을 수 없고 하여튼 거기서 그렇게 진시황이라던가 이런 거 막 속도에 사적지가 있다 이거죠. 사적지가 아니라 뭐 이렇게 만들어놨어. 동상 비슷한 거 동상 만들어. 비슷하게 얼렁뚱땅 만들어놨어. 그런데 이제 거기서도 이제 위에 속도 연태 네. 아까 연태 얘기했잖아. 연태는 구경할 데가 많아요. 연태 연천. 큰 도시입니다. 연천. 아니 연태. 연태시라고. 연태인데 중국말로 옌타이라고 그럽니다. 옌타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가면은 아주 산에 사람들이 구경할 게 많아요. 옛날 관광지로 유명하다 이거죠. 관광지. 관광지가 아주 거기 외에 네. 여기저기 구경할 데가 많아요. 그러나 거기는 내가 안 가봤어요. 거길 내가 이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한번 가보려고 그러는데 거기 가서 그 여행하는 방법론을 내가 또 얘기를 드릴게요. 메모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연태도 그렇게 왔다 갔다 일주일에 3번 왔다 갔다 하고 그 청도 아시죠? 청도. 청도는 내가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청도가 이게 청도는 부산시만해요. 부산시 정도 수준이 그만해요. 부산. 위해, 연태, 청도 비슷비슷해요. 사실 따지고 그런데 위해가 굉장히 커요. 위해가 중심지를 떠나서 이게 아예 굉장히 지역이 넓다고. 어마어마하게 넓다고. 그다음에 청도도 지역이 그러니까는 중심지가 있지만은 거기에 무슨 변두리라고 할 수 있나 그런 데가 있어서 구경할 때도 내가 독일 사람들이 거기서 살았으니까 청도.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위해, 청도, 연태, 속도 중에서 다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 돌아다니면은 옛날에는 이 4가지 지역을 돌아다니는데 일주일 정도 사람들이 30명, 40명 배를 타고 와서 구경을 시켰습니다. 그때가 참 배 타고 다니기가 최고야. 지금은 완전히
분위기가 좀 가라앉았지만은 그래서 이제 내가 볼 때는 위회를 추천드리는 데지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뭐 나는 위회 싫다 뭐 요거 얘기하기 전에 뭐 북경 쪽으로 가느냐 북경하고 천지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산동반도 쪽으로 간다 그래 나는 산동반도를 주로 댕겨서 뭐 산동반도가 제일 좋다 그러는 게 아니라 산동반도가 한국 사람 조선 물론 다른 지역에도 조선족들이 없는 데가 없어요. 한국 사람 없는 데 없어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천진하고 또 북경에 많이 살거든 조선족들이. 조선족들은 중국 전역에 다 퍼져 살아요. 그런 얘기 못 들어봤겠지만 조선족들이 중국에 한 100만 명 살아요. 원래는 200만 명 살았지만 지금은 전국으로 다 퍼져가고 간도 지방 예를 들면은 뭐 그런 데 모여서 산다고 만주 쪽에만 모여서 산다고 그게 한 내가 볼 때는 100만 명이나 150명 정도서 그런데 중국에서 살다 보니까는 이제 중국화가 됐어 조금 중국말이라던가 뭐 조선어만 한국말만 잘하다 뿐이지 그 조선어도 그 사람은 중국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국말 다 합니다. 그러니까는 중국말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뭐 사업을 하든 밥 벌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거를 얘기하기 전에 뭐를 얘기하고 싶으냐 또 뭐 그거 얘기하기 전에 중요한 거 여권을 다 신청을 해서 빨리빨리 가는 날이 며칠이 나가리 지금 한 달이니까는 날짜는 충분해. 한 달 동안에 그 저 11월 초에 뭐 출발해도 되고 이번에는 갔다가 금방 오는 거 아니야? 한 4박 5일 가는 거야? 얼마 가는 거야? 아마 5박 6일 잡고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가서 이제 형편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죠. 가서 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구경할 때가 많으면 한 달 이내니까 저 돈이 없어서 그렇지 쇳가루가 없으면은 여기저기 다닐 수가 없다고.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여권 신청을 해서 비자 받았죠 다. 도장 찍었지. 비자는 이제 비자는 29일까지 다 나와요. 비자들 다 빨리 어디서 하는 거야? 지금 어디다가 맡겼어요? 비자 하려고. 울진호 삼관역에 미스 미니 비자라고 그 여행사가 있어요. 그렇지. 네, 거기서 거기를 거래하고 있는데. 오케이. 네. 우선은 거기로 이제 여행사가 거기서 알아서 하니까 왜 여행사가 그래도 이거 비자도 내주고 비행기표도 팔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비행기로 안 간다니까는 이제 강 넘어갔지만은 강물 건너갔지만은 그 여행사를 우리가 미국 중국 여행할 때 항상 붙들고 있어야 돼요. 저 비행기로 가든 배를 타고 가든 여행사에서 사실상 여행사에서 연태, 유해, 청도 이런 거 여권을 받아주고 어디로 가냐고 물어보자고. 어디로 가냐고. 그러니까는 내가 볼 때는 우선은 이성 말고 산동반도나 거기 이 천진 북경 단동 이런데 하나 이제 단동도 무역 거래 중심지를 한참근 작가 한 얘기로 산동반도를 정하느냐 아니 이제 현지를 하느냐 나는 어디로 가는 거 정하는 거 여기 계신 분들이 잠깐 아니 이제 잠깐 대강 말씀 들었는데요. 이제 여행을 이렇게 여행식으로 하시는데 무슨 지금 이제 질문을 하셔야 돼. 대강 말씀. 아니 질문을 이따가 다 하고 우선 진행을 합시다. 그러니까 얘기할 게 많아.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제가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여행이거든요. 그거는 우리는 여행을 가는 게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 무역을 해보자 하는 거니까. 지금 선생님은 아니 제가 볼 때 몇 년도입니까? 그거 얘기하는 게 여기 중점 사항이에요 오늘. 돌다리 장사, 장사, 장사,
무역 거래 지역 거래 장사가 오늘 중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장사를 하셨으면 무슨 물건을 했는가 네. 이런 거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네. 뭐 상품 상품 어떻게 거래 이런 걸 그 말씀하시는 뒤에 나중에 이제 하고 이제. 북경하고 그 뒤에는 내가 여기 종로에서 저 비싸지 않은 목걸이 반지 네. 뭐 이런 액세서리. 거를 내가 기억 액세서리 괜찮지. 7, 80만 원어치 샀어요. 아, 많이 사서 그 당시에 많이 산 거예요. 그거. 엄청나게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거기로 투자한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그 뒤부터는 그 목걸이를 가지고 가지고 여기 보면 북경에는 안 가고 내가 저 청도 네. 청도로 갖고 갔어요. 아니 위해로 내가 갖고 갔어요. 위해. 위해에서 몇 박 며칠 하면서 거기서 위해 호텔을 큰 걸 빌려서 거기서 내가 가져간 목걸이 이런 걸 갖다가 팔았다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다 50명이 왔는데 물건이 50가지를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난리가 났어. 북치고 장구치고 장사 재밌게 하다가 어떤 사람들한테 팔으신 거예요? 거기 이제 광고해서 모여드는 그 지역 사람들. 저 위에 여행사에서 위에 광고해가지고. 호텔 근방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로. 그래서 이제 그 홍보를 해갖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날 거기서 내가 며칠 팔았어요. 한 2, 3일 팔아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여기 위에다가 어떤 가게를 하나 빌려갖고 거기다가 물건을 두고 장사시키는 사람을 하나 두자. 거기다가 여자를 하나 두자. 이제 그래서 장사를 또 시작했어. 이 한 번 가서 두 번부터 이렇게 그런 얘기가 나와갖고 서로 협조 사항이 돼갖고 거기서 그 호텔에서 방을 하나 사무실을 하나 빌려서 거기 갖다가 가게를 만들었다니까. 아예 그 상품을 다 수입한 거예요. 모든 사가지고 수입을 해. 모든 상품을 거기다 수입을 해. 사가지고 한 2만 원 이런 거에서 거기서 파는 여자도 하나 두고 우리가 가지고 장사를 시작했어요. 관리 여자, 관리, 판매 관리하는 거래인 관리하는 여자가. 그런데 이제 관리 여자가 나보고 그래. 이게 뭐 벗겨지고 그래가지고 반품되냐고. 그래 바꿔 주라 그랬어 내가 전화로. 거기서 중국 사람 목걸이 마음에 안 든다고 갖고 그래서 이제 그건 그런 식으로 또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중요한 겁니다. 첫째 여기서 시작하시려면 이거 메모하세요. 배낭을 조그만 걸 갖고 가건 큰 걸 갖고 가세요. 본인이 있는 배낭을 돈 주고 살 필요 없이 집에 있는 거 그냥 가져가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퀴 달린 가방이라고 있어요. 내가 무거워서 안 갖고 왔는데 바퀴 달린 가방이 이만해. 그래서 그 안에 그걸 한 10kg짜리 되죠. 20kg 한 30kg까지 그걸로 집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30kg까지. 그 다음에 그리고 옷은요. 내가 설명할 필요 없이 편한 활동성 있게 입으시면 돼요. 이게 잠바 같은 거 주머니가 많은 잠바. 네. 그리고 이제 내가 볼 때는 본인들이 약 먹을 거 있으면 약 갖고 갔고. 네. 고혈압 약이라던가. 그 다음에 전대라고 있어요. 전대를 내가 아예 여기서 차고 갔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전대예요. 돈 주머니 아니에요. 서리품 주머니, 지갑, 돈 여러 가지. 이거 아시겠죠? 뭔지. 지갑. 해외에 하려면 중국만 아니라 이 전대 자주 하는 사람은 이런 게 필요해요. 주머니에 갖고 다니다가 잊어먹으면 누가 손해? 그렇지. 그거 하나 주네. 근데 전대에는 뭐가 차는 들어가는가? 거. 그걸 좀 적어주시. 참고로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여권은 생명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달러 한 200불이고 300불이고 혹시 비상시에 쓸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한국 돈도 한 몇만 원 집어넣어. 한국에 와서 차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에 가려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진. 여권을 잊어먹을 때를 대비해서 사진을 기계에서 뽑아요.
사진을 들고 다녀야 사진, 사진을 명함판, 지갑 속에다 넣고 다녀야 돼 하나? 근데 명함판 사진을 한 6장 정도 지갑 속에 저 명함판 반도. 찍어가지고 반도 속에 찍어가서 반도 가방에다. 여기다 집어넣으라고 여기다 그거 잊어버려. 어디다 쓰려고? 아니면은 그 여권에다가 이렇게 꽂아놓든지 사진 여권 잊어먹었을 때 사진을 찍어놓으니까. 네. 네. 아니 반도에 그다음에 내가 갖고 왔는데 이 수첩을 조그만 수첩 말고 그 수첩이 내가 보여드릴게. 그 사진 하나 붙어 있잖아요. 이거 여권 아니야? 아 여권. 어. 아 비자 있어요 안에 비자. 비자님 저 그 여권이 그 비자 그거 안에 들어 있어요. 수첩이 조그만 수첩 말고 최소한도 이만한 거 하나 문방구에서 사셔야 돼요. 그럼 수첩에다가는 뭐 수첩은 이거 여기다 넣는 거 아닙니다. 네. 여기다 넣는 게 아니고 여기는 내가 얘기했잖아. 여권 사진 뭐 그다음 돈. 달러라던가 달러. 비상금 또. 이런 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다음에 카드, 신용카드 쓰세요. 신용카드. 돈 없으면 신용카드라도 써야지. 써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얘기하는데 이런 수첩은요. 수첩 사이즈가 요 정도는 돼야 돼. 최하. 왜 그러냐면 이 수첩에다가 중요한 거 하고 부모님 자기 가족들하고 최소한도 가족들하고 가까운 사람 주소는 연락처는 여기다 써놔야 돼. 아 여기 안에 있어요. 난 해놨어. 연락처 다 여기. 이제 소지인 연락처. 그래서 그러면은 전대는 어디서 사냐면은 적으세요. 저기 엄한 데 가봐야 못 사니까 시장에 가면은 가방 파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 시장. 중국 그거. 아니 한국 시장. 준비물 한국 시장에 한국에 본인이 사는 동네 시장에 가면은 가방 파는데. 가방 파는 데가 있다. 바퀴 달린 가방. 거기서 이 전대하고 바퀴 달린 가방을 하나 빠질 거 하나 사세요. 그거 하나 사면은 오래 쓰니까 뭐 죽을 때까지 쓰니까는 이제 그거를 사갖고 딱 집에다 갖다 놓으세요. 바퀴 달린 그리고 반도 허리띠 반도 바퀴 달린 가방. 그다음에 어떤 가방이 또 필요하다고 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배낭하고 큰 가방은 물건을 주로 싣기 위한 거고, 또 배낭은 속옷이라던가 자기 옷 같은 거, 뭐 양말, 뭐 그렇지. 세멘트 이런 거 개인적인 물품에다가 남으면은 중국 나갈 때 필요한 중국에서 한국 나갈 때 여러 가지 물건 같은 거를 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자르잖아요. 그거 갖고. 그럴 때는 여기 바퀴 달린 큰 가방. 거기다가 이빨이 싣는 거예요. 많이 싫어요. 그 다음에 최대한도로 실어야 돼. 가방 없으면은 뭐 비닐로 봉다리 같은 거 집어넣어서 갖고 와야지. 버릴 수는 없잖아. 돈 주고 샀는데. 네? 이제. 가져올 때가 너무 무거우면 배가 가라앉을 텐데. 아니, 몇 킬로 가져, 몇 킬로? 50kg, 30kg. 옛날에는 처음 내가 시작할 때 60kg 가능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기 저 배낭 같은 거 빼고 30kg. 물건 중국 물건 같은 것만 물건, 60kg 물건. 중국 상품만. 상품 농산물 다 해갖고. 그건 30kg. 아니 60kg. 아유, 60kg면 좋은데. 60kg인데 그게 이제 내가 처음 시작하고 나서 55kg로 줄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몇 킬로인지 모르겠어요. 줄었겠지. 지금 한 30kg 되겠지. 지금은 내가 한 45kg나 50kg 되지 않을까. 50kg 많습니다. 적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어디 가서 물어보냐면은, 그리고 내가 이게 오늘 얘기하는 게 요거 뭐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 썼지만은 선상비자라고 쓰세요. 선상비자. 내가 옛날에 배 타고 다닐 때는 선상비자라는 건데 배에서 비자 도장만 꽝 찍으면 끝이야. 그것도 있어요?
그렇게 했어. 사람들 편의를 청산비자. 위해서 아, 편의를 위해서 선상비자 제도가 있었는데 여기 뭐 청산비자? 선상 배에서 배에서 안에서 내는 비자라고요. 저당치는 비자 내고. 비자 내는데. 배 타고 가면서 마이크로 나와 선상비자 아. 한 사람 여권 가지고 빨리 오십시오. 그 여권에서 도장만 찍으면 된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 선상비자가 지금 새로 생겼는지 옛날에 없어졌는데 아니, 그 지금 새로 생겼는지 그걸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 물어보는 거는 언제 물어보냐. 아무래도 여기서 2명 정도 대표로 내일이고 모레고 비자 나와 쓰는 사람들은 배를 한번 타봐야지. 배를 타는 게 아니라 거기 배를 타도 물어봐야지 뭘. 신국제역의 터미널에 아, 터미널에서 문의를 해봐라. 가서 문의도 하고 아. 우리는 저 위에로 우선 예를 들면 유아에 간다고 결정되면 그 이제 위에 왕복비가 얼마냐 이제 물어보고 근데 아. 65세 그거 쓰세요. 65세 이상 되면은 한 저렴하게 갔다 올 수 한 20만 아, 원 65세 이상은 싸다. 30% 할인이요. 한 50%. 20만 원 정도면은 왔다 갔다 왕복표를 살 수 있다고 봅니다. 너무 비싼데 20만 원에만 그거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네. 그래서 이제 거기 가면은 참 재밌어요. 배 안에서. 배 안에. 근데 요걸 참고를 좀 쓰세요. 거기에 중국 사람들이 옛날에는 거의 별로 없었는데 배 안에. 처음에 여기 한중 페리가 시작되고 한중 수교되는 중국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또 잠시 주춤했다가 그 전에도 중국 사람들이 일부 댕겼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이제 길을 펴지 못하다가 내가 볼 때는 송도 신국제역의 터미널이 새로 생기고 나서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 또 보따리 장사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중국에서 자기들이 직접 농산물 같은 거라든가 팔 거를 갖고 한국에 와서 직접 매매한다. 직접 인천 매매를 해요. 아, 이제 그걸 아셔야 된다. 그러나 이제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은 그 중국 사람들하고 뭐 친하게 지낼 것까지는 없지만은 싸우면 안 된다 나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뭐 술을 먹고 좀 시끄럽게 하더라도 우리는 또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 모이는 방에 가서 또 술 한잔 하면 된다는 그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지. 또 중국 사람들이 피해 주거나 그러는 건 아니니까 이제 이제 그런 걸 감안을 하셔야 된다. 근데 앞으로 한국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다음에는 이제 갖고 올 것 중에서 고추장하고 김치가 요긴하게 필요합니다. 거기 가면 고추장하고 김치 없어도 댕겨올 수 있지만은 고추장하고 고추장이라도 좀 집에서 있는 고추장이라도 좀 갖고 오죠. 병에 담아 와이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소주라든가 술 좋아하시는 분은 소주 한 몇 병 정도 가지고 와서 밤에 뭐 배 안에서 시끄럽게 불고 그러면 안 됩니다. 술 마시고 뭐 대화는 괜찮아요. 근데 떠들고 그러면은 식당이 있으니까 뭐 술만 가방 속에다 넣어가지고 하면 되지. 그 식당에서 술을 마시는 것보다 그냥 보통 거기 방에서 안주 갖다 놓고. 안주 같은 거는 갖다 자기가 놓고. 사갖고 와서 하던가 그 식당에 가서도 술을 먹을 수 있는지 안 없는지 되지. 문의를 하십시오. 문의를 하라고. 그다음에 숙소에 가지고 와서 사가지고 와서 먹어라. 그다음에 미리 한국에서부터 안주 같은 거. 그다음에 마이크 하는 데가 뭐지? 카라오케. 카라오케가 돈이 좀 비싸고 그러니까 그거 하시려면 하시고. 가라고 파는 데 있어요. 에? 팔아. 매매한다. 카라오케 1시간에 노래한 거? 노래. 가라오케 노래방. 한강 무게한 노래가 나오지. 그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한 거 다 쓰세요. 그리고 이제 6년 만에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근래 와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거지. 이게 저 신국제 여객 터미널이 완공이 안 됐으면 여러분 아직 못 가. 뭐 나도 못 가고 안도 못 가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기회니까. 나는 뭐 중국에 많이 왔다 갔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게 개인적인 사정이 있고 하루에 안 좋기 때문에 몸이 건강이 조금 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갈 수 없습니다. 이 다음에 여건이 되면은 뭐 한번 움직이기 같이 이제 시작하면 동참해서 이제 출국을 하시겠다. 그런데 이제 여기 내가 뭐 써? 여기 썼네. 그래서 이제 내 생각은 위에도 여러 번 갔다 오고, 이 다음에는 연태를 한번 가세요. 연태에도 따이공들이 많습니다. 따이공이라는 게 그 보따리 장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보따리 장사가 아닌 따이공은 뭐 하는 사람이냐? 그거는 직접 저 중국에서 오시고 뭐고 대량으로 사가지고 배를 이용해서 한국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보따리 장사가 중국 그 아주 싼 그 의류 제품을 사가지고 아니 싸고 배 비싸고 가방에다 안에 이제 실이 그냥 울려서 많이 담아갖고 한국에서 장사하려고 하려고 아예 전문 업체들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중에 보따리 장사,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제 보따리 장사, 그래 보따리 장사도 장사꾼은 장사꾼이에요. 그렇죠. 사업은 사업하는 사람. 보따리 사업 그래야지 제일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에서 옷 같은 거 싣고 거기 오는데 몇 킬로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사람뿐만 아니라 그 움직이는 물건까지 다 가격을 계산해서 받습니다. 이제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따리들 뭐 가방에다가 뭐 이빨 싣고 다닌다고 그래서 돈 안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방에 운임료를 안 받지. 가방에 문제가 있는 물품이 있으면 압수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압수당한 사람도 있지만은 뭐 크게 걱정. 뭐 가져갔다면 지갑만 가져가면 되지 뭐. 지갑 외에는 딴 건 마약 그리고 네. 그러면은 중국에서 그 예를 들자면은 농산물이나 곡물 가게라고 써. 우리가 거래 상품을 곡물 가게, 농수산물 농수산물을 곡물 가게래. 조선 사람들은. 곡물 가게라는데, 곡물 가게 가면은 그것뿐만 아니라 뭐 땅콩, 뭐 무슨 잣, 농산물 곡물뿐만 아니라 농산물은 강낭콩, 잣, 뭐 한약 제품. 한약은 없어요. 한약도 팔아요. 그 한약 산삼 없어요. 산삼. 산삼이랑 녹용 같은 거, 싼 거. 그 한번 그런 것도 농산물 가게에서 파니까. 농산물 가게 주인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 주인들이 누구 계세요? 거의 90%, 95%가 한국 사람은 없고 중국 사람. 거기서 장사하려면 거기 실정을 잘 아는 조선족들이 사장이에요. 그러니까는 조선족들한테 물어보면 된다고야. 그런데 이제 요 얘기도 조금 이따가 하고, 이제 거기에 5만 가지 다 팔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거 갖고 가면은 재미있습니까? 그러면 재미있다 그러면 갖고 가고, 웬만해서 뭐 여기서 사갖고 농산물 가게, 조선족 가게에서 사갖고 가서 한국까지 가서 뭐 뺏기고 오고 뭐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놈들이 좀 나쁜 놈들이 있어. 어떤 사람들은 생활 잡화 같은 거를 사갖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중국에 있는 생활 잡화, 남녀 일반 의료, 신발, 거기 가면은 한국에는 비싸니까 중고를 사서 신고 몰라서 싸니까 잔뜩 사가지고 가방 써서 넣어가지고 갈 거예요. 옷이고 뭐고 양복이고 여러 가지 뭐 농수산도 하냐. 한 50만 원어치 사갖고 오시라고. 그리고 그거 중요한 것도 중국은 한국이랑 모든 물가가 3분의 1이나 4분의 1입니다. 먹는 것도 그렇게 싸요.
3분의 1 가격. 지금 4분의 1. 한국은 참 큰일 났습니다. 이거 뭐 그 물가가 비싸가지고 지금 서민들이 그렇지 힘들지. 거래가 힘들어. 너무 힘들고 안 사 먹어. 점심도 집에서 먹고 나오고 이제 그런 판국으로 아니 서민들 아니 그거 생각해봐 그한 15,000원씩 어떻게 점심을 사 먹겠어요? 그렇지. 그래서 지금 정부에 대한 그 안 좋은 감정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또 오만 걸 다 사갖고 와. 여러 가지 상품. 농산물뿐만 아니라 여러 개 한국에 나와서 가게가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사갖고 온다고요. 잡화 가게가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신기한 상품 뭐 골동품 뭐 안경. 식품 많겠지 안경, 선글라스 뭐 오만 가지 다 갖고 온다고. 그다음에 이제 하다못해 짬뽕에 들어가는 속이 버섯 있죠 까만 거. 뭐 그런 것까지도 옛날에 내가 댕길 때는 많이 갖고 지금은 모르지만은 그리고 시계 같은 것도 많이 파는데 시계 같은 거는 한 2-3개 정도는 모르지만 그 외에는 갖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 갖고 들어오면은 압수됩니다. 그 마약은 어때요? 마약은 뭐 마약 파는 데 있어요? 파는 데? 아니 모르고 깜빵 그런 건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파는 데가 있냐고 혹시 아니 파는데 모르겠나. 모르구나. 그거 했다가는 평생 중국에서는 마약 같은 거 걸리면은 그 사형 뉴스에 나왔잖아요. 사형? 사형시킨대. 사형시키는 경우도 있죠. 우리나라는 무기죠? 그 하여간에 뭐 중국이 아주 어마어마했다. 그래? 그리고 하여간에 거기서 하여튼 잔뜩 실어갖고 하여튼 여기까지 오는 거야. 여기 와서 근데 이거 가져오면은 고중에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은 곡물은 꼭 검사합니다. 직접 나와서 검사. 농산물은 검사가 없고 농산물은 검사를 꼭 한다고. 농산물, 곡물. 농산물은 여기 썼지만은 cion들하고 홍이라던가 뭐 홍, 참깨, 찹쌀 많이 갖고 나오세요. 참깨. 그러나 쌀은 갖고 나올 필요 없습니다. 쌀은 잘 안 사가니까. 강낭콩, 고춧가루가 얘들이 한국에서 고추씨를 갖고 가서 거기서 심어갖고 재배한 걸 거기서 김치를 만들어서 갖고 옵니다. 그 정도로 많이 발전했어요. 그리고 중국산 김치 먹을만 합니다. 중국도 김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못 먹었지만 한국에 나와 있는 한국 조선족이 만든 거니까? 아니 조선족 아니 중국 공장에서 만든 거니까. 김치를 우리나라에 수입은 많이 하잖아. 수입 어마어마하게 해요. 네. 근데 이제 20kg짜리 박스 하나 2만 원. 그렇지, 김치가 있어? 네, 있어. 중국에서 나온 게 많아. 그러니까는 거기 보따리 장사 하려면 체력이 있어야 되니까 많이 먹어야 돼요. 근데 너무 힘들게 과용하면 안 되고 너무 무거운 거 들고 다니다가 뭐 허리 삐끗하면 어떻게? 그 우리가 상품 하나 팔려면 이게 붕어빵 기계가 있는데 그것도 팔면 안 돼. 붕어빵 기계를 네. 붕어빵 기계하고 적어놔요. 그거 아는 거 있어. 예를 들면 붕어빵 기계라던가 국수 만드는 기계 예를 들자면은 5만 가지 기계를 중고나 사고를 갖고 들어올 수 있느냐? 이제 한번 물어봐. 이런 거 물어보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내일이고 모레고 정기회 위원장님하고 여기